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택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바쁘게요.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새내기들을 만나고 싶은데 잘 모집이 안 되네요. 신입 회원이. 아, 진짜? 네. 몇 명 정도 모았나요? 새내기들 아직 안 돌아왔고, 저희가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24, 5, 6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시급 급합니다. 연령을. 새내기들이 좀 겁나겠다. 왜 나이든 선배들만 있어, 여기는. 아재라고 한 명 있거든요, 아재. 27살. 본명은 아니죠, 아재가? 야, 별명이에요, 별명. 내 애들 데리고, 세대 차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살, 6살 차이나 밖에 안 나면서. 새내기 쫓아내고 싶은가 보다. 세대 교체, 세대 차이. 나긴 나더라고요, 언니. 7살인데도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새내기들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네. 네. 꼭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연재 시리즈 중에 세 번째인데요. 이제 조선신민당과 조선공산당이 합당이 돼서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이 합당을 어떻게 했는가, 합당을 한 이유는 뭐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합당이라는 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근데, 원래 합당이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네. 이게 지분 싸움을 해야죠. 네. 그래서 합당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 이거부터 먼저 보려면은, 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에서도 했거든요. 남조선노동당과 조선신민당, 남조선 이 세력과 합당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북한 언론사니까 우린 북한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북한 언론사는 아니고. 네. 북한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사. 네. 그래서, 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이 일단 합당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세력이, 이제, 북조선 공산당 확실히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조선신민당도 공산주의 세력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이제 조선신민당이 공산주의를 내걸거나 이러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은 이 둘 다 뭔가 사회개혁을 바랬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뭔가 기본적으로 이 지지 세력들이 조금 차이는 나긴 했지만 정세 인식에 대한 부분이나 당면에서 지금 해야 될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똑같았습니다. 네.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의견이 기본 일치했다는 거죠. 근데 조선신민당은 공산주의 이렇게 사회주의를 하자, 공산주의를 하자 이렇게 내걸진 않았었고, 북조선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다. 이렇게 내걸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의 현재 가업이 비슷함으로 일단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당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둘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은 반제방 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제를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둘 다 정세 인식과 당면 과제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합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합당한 이유는 좀 복잡한 내외 정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종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전 통일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네.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북조선 노동당으로의 합동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합동이라고 했네요. 합당이라고 안 하고. 네. 왜 합동이라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인용을 했어요. 뭘 인용을 했냐면은 1946년도에 7월 29일에 합당 결정서를 인용을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좀 정세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국제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제국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민주주의 세력들의 발전에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국주의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을 좀 꼽는다고 하면은 한반도로 봤을 때 미국 제국주의랑 이 친일파 세력이 이제 한반도 이남 지역에 자발적으로 건설된 인민위원회 이런 걸 해산하고 민족주의자들을 막 탄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되게 위기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임무는 우리가 분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이런 친일파나 미국의 이제 이 제국주의 이런 분위기를 소멸해가지고 전 조선적으로 민주주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 발전이 이뤄야 된다.
이렇게 이게 매우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네. 그 두 당은. 그래서 이 두 당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조선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조선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적 근거지면서 추진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전체가 단결을 해야 된다. 전체 근로자들이 단결을 해야 되는데, 이 단결이 되려면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좀 더 대중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이 여러 개 있으면 네, 단결이 분열되니까. 안 되니까. 북조선 공산당은 주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신민당은 지식인들이나 농민, 뭐 농민들도 공산당에 소속된 농민들도 있었지만 소자산 계급이라고 해서 뭐 상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세력들도 어쨌든 전부 다 근로 대중들이고 전부 다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일 세력들이 막 집권하고 이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결정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합당을 쭉 했는데 이 합당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합당이 이제 사실은 하부 조직, 특히 하부 지역에서 양당 간의 마찰을 빈번하게 일으켰다. 이렇게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씨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분열 이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냐면은 합당 과정에서 일단은 북조선 공산당 측은 공산당의 신민당화, 소자산 계급화를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념의 순결성이 무너진다. 개량이 된다. 뭐 네, 이런 개량적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신민당은 공산당은 세력이 큰데 공산당이 그 당시에 26만 명 정도 됐거든요. 아, 신민당은요? 9만 명. 게임이 안 되네. 네, 세 배. 네. 그래서 공산당이 훨씬 세력이 크고 신민당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합동하면은 간부 자리 다 뺏기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진짜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오늘에 있어서는 신민당이랑 그대로 이제 합당이 되는데 이제 장래에는 조만간 당원 심사가 있을 것이고 대규모로 숙청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 쫓겨날 거다. 네. 그래서 결국 양당이 이제 합류하는 거는 공산당이 과거에 있어서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이고 신민당 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이제 합동이 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모르죠. 모르겠는데 자기들 뜻대로 안 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보네. 아니면 이제 공산당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실을 범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굳이 품고 가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공산당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노동자들이 많고 아, 이건 좀 기분이 나쁜데. 네. 엘리트주의인데요. 너무 네. 엘리트주의. 근데 신민당에는 이제 지식한 사람이 많다.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뭐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 합동하는 거 아니냐, 괜히.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합동이란 말을 썼는지 알 것 같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합당이라고 말 안 하고 합동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전반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향이 있었어요, 대세가. 그래서, 대세는 합당.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착오된 경향이다. 좀 좋지 않은, 좀 착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합당이 됐는데 이 합당 과정에서 신민당의 이런 우려가 클 거 아니에요. 공산당 크다, 신민당 작다. 그래서 이 합당 과정에서 공산당이 신민당을 더 세워줬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당 강령을 신민당 사람들의 수준에 딱 맞춰줬어요. 신민당 당원들의 고민 수준에 딱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민당이 지향했던 게 자산 계급성 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본과 계급,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만들면서 민주주의 혁명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반제 방봉건 민주주의 혁명 이런 인식과 유사하긴 한데 명확하게 자본주의를 좀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가 강령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이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땅을 다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한다라든가 몰수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몰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일본인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수하는데 기본은 이제 전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고 대신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운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유화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기본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필요한 것들 있죠. 세금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공정한 제도를 구축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 뭐 전 조선 사람들에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자.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조선 민중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뭐 8시간 노동제. 여성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불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적이면서 자본주의적인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았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한 대한민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좋은 네, 말들.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8시간 노동제 이런 게 좀 그렇죠. 들어있죠. 헌법. 지켜지진 않죠. 네. 보험도 보장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정치적 뭐 자유 이런 거 보장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조선 노동당 강령이 조선신민당 강령 수준과 이제 유사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좀 했고 두 번째는 당을 이제 구성하면서 북조선 공산당이 조선신민당을 내세워줬습니다. 이제 3배가 더 커잖아요. 조선 공산당이. 그럼 당연히 위원장을 조선 공산당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원장으로 조선신민당 대표를 세워줬어요. 네. 그때 김두봉 대표. 네네. 김동연 대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이제 조선공산당에서 2명이 했습니다. 네. 김일성 책임비서하고 주영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련에 있는 특명 정권 대사에서 이 사람이 일종의 약간 대사 이런 사람이었어요. 소련과 친한. 네. 근데 공산주의자였는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은 당에서 뭐 큰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될 수는 없지만 기본 당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건 김일성 그 당시 책임비서. 네.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을 조선신민당으로 세워준 거죠. 네. 그리고 43명의 당 중앙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이 중앙위원회도 보면은 이 중에 38명만 출신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신민당의 계열이었던 이 독립동맹, 독립동맹 이제 출신이 15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 중에. 네. 잠깐만. 38명 중에 15명이 네. 독립동맹 출신. 네. 그러니까 조선신민당의 전신인 네. 독립동맹 출신이다. 네. 그럼 나머지는 다 공산당 출신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 네네네. 근데 여기서 북조선 공산당을 주도했던 세력은 딱 4명밖에 없었어요. 아. 네. 수적으로는 그러면 조선신민당 쪽이 훨씬 많았던 거네요? 네네네. 정말 많은 걸 내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율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 조선신민당 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들을 많이 내세워주는 방향으로 했고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역시 이런 원칙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양보를 했네. 네. 이런 식으로 합당을 하면 아마 공산당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신민당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합당의 성과는 뭐였냐면은 결국은 26만 플러스 9만 이렇게 해서 35만. 네, 이렇게 된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통일적 지지를 받는 강력한 당일 정당이 출범을 한 거죠. 압도적인 당일 정당이 출범하면서 그 외에 이제 조선민주당이나 뭐 이런 좀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이 네. 출연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들은 약간 그에 비해서는 약간 좀 세력이 적은 그런 정당들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를테면 지금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정당 통합 안 해도 나머지 정당은 군소 정당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 그럼 이제 더민주당은 이제 끝나는 거죠. 안녕. 네네네.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북조선 공산당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도부였지만 광범위한 이제 중간파라고 주장했는데 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던 조선신민당들을 합당함으로써 이북 지역에서의 개혁을 빠르게 막 이끌어 왔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로써 이제 북한 정치는 완벽하게 이제 북조선 노동당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고 소위 말하면 이제 소부르주아 계급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막 지주들이나든가 자본가들이 이제 큰 자본가들이 좀 가입되어 있는 조선민주당이나 이제 또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있어요. 뭐 이런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나 뭐 천도교를 지향하는 이제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당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당, 위성정당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적인 세력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우당은 지금도 있는 거고. 네. 조선민주당은 지금은 없죠. 네,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조선민주당이? 없나요?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민주당이 네, 네, 이게 발전됐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사회민주당으로 나중에 바뀌는 거군요. 네. 이 사회민주당이
그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랑 막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던 남북 교류할 때. 네. 그럼 그것과 지금 노동당의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정당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강령이 다르죠. 그러니까 노동당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주의를 하자는 정당인 거고,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하자는 정당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청우당은 정치보다는 종교 정당인 거죠, 이건. 천도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당. 어쨌든 정치적이나 사상의 자유가 나름 있는 거네요. 네네네. 여기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아직도 이게 북한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통제와 정치적 억압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누구나 하고 있지만 근데 의외로 보면은 이런 정당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최고인민회의에 배석이 있어요. 의석을 배정을 해줘요. 네. 사회민주주의나 천도교 정당. 네, 사회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들이.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북조선에서도 이렇게 합당이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남한, 그러니까는 38선 이남 지역에서도 이제 조선공산당 이런 세력이 있었거든요. 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이런 데들이 합당이 돼요. 남조선 노동당이 결성이 됩니다. 여기는 좀 더 많았네요. 조선인민당이라는 네. 당이 또 추가가 됐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운형 선생이 하셨던 네, 건국동맹 이쪽. 네,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조선 노동당 이후에서 이남 지역에서 단독선거 반대 투쟁 같은 거를 막 만들면서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막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48년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아예 남조선 노동당이 완전히 불법화돼 버립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남조선 노동당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수배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다 거죠. 체포되고 막 그랬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조선 노동당 주요 인사들이 월북을 단행해요. 그래서 월북을 하게 되고 결국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이제 새로운 우리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소위 말하면 괴뢰 정부다. 이거는 투표도 안 했고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그 투표하는 날만 5,000명 가까이가 학살이 당했고 투옥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투표한 날만 350명이 죽었어요. 그날 50단독 선거 한 날.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왜 사람이 죽일까 이게 이해 안 되겠지만 네.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죽여버린 거죠. 감옥에 데리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이건 정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할까 이렇게 하면서 48년도 8월에 연합중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일단 우리 당부터 합당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49년도에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노동당이 6월 30일에 창건이 딱 정식화해서 창건이 되는 거죠. 창건일이 그럼 6월 30일이네요. 조선 노동당은. 네. 근데 이때 과정에서 일단은 이때 중앙지도부로 위원장은 한 명으로 북에서 이제 김일성 위원장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은 남북이 한 명씩 이렇게 했고요. 비서는 3명이었는데 비서는 북에서 1명, 남한에서 2명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노동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49년도 6월 30일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6월 30일이라고 당 창건일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선노동당의 주요 성원들이 확보되고 조선 조직골간의 구성이 사실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창건일인 10월 10일이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날을 당 창건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제 느낌에는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당 창건일은 6월 30일이었을 것 같아요. 49년 이후에는 얼마 동안에는. 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10월 10일로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왜요? 느낌상.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신민당이 그쵸. 그 이제 남노당 남노당 출신들은 불만이 기분 있을 거 나쁘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신민당하고 통합된 그 날짜도 있으니까 신민당 입장에서도 10월 10일이 왜 창당일이야? 우리랑 합당한 게 창당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왠지 언제부턴가 좀 그런 의견이 없어질 때쯤부터 10월 10일을 세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리를 해보는데 네. 한번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서 물어보죠. 나중에 통일되면. 네, 전화로 한번 물어보든지. 네. 좋습니다. 뭐 시리즈로 하는 거 오늘은 이게 당 이름이 전 너무 헷갈려요. 노동당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어쨌든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다 그 시리즈의 2번째인 거죠. 네. 이제는 왜 아닌지 조금 더 골격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인 거죠. 네. 그 네 번째도 혹시 나오나요? 네, 이제 이게 끝이고요. 네 번째는 당의 구조 뭐 이런 거 하기로 하지 않나요? 네.
새롭게 당의 구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그 당의 구조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